은성그룹의 꼭대기층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강지훈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미니멀리즘의 정수를 보여주는 공간은 그의 성격처럼 차갑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그조차 압도하는 거대한 존재감 앞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할머니이자 은성그룹의 살아있는 전설 왕 회장이었다. 그녀는 손에 든 서류를 조용히 테이블 위로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강철 같은 의지를 담고 있었다. 결혼해라, 지훈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왕 회장의 말은 명령이었다. 강지훈은 굳은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거의 실려있지 않은 잘 벼려진 칼날 같았다. 회장님,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 인생과 그룹 경영에 불필요한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회장님이라 부르며 공적인 선을 그었다. 이것은 그들만의 오랜 싸움 방식이었다. 왕 회장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 미소에는 손자에 대한 애정과 함께 실망감이 섞여 있었다. 네가 말하는 변수란 감정을 뜻하는 것이겠지. 하지만 지훈아,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은성의 후계자에게는 차가운 머리뿐만 아니라 따뜻한 가슴도 필요하다.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이 있어야 해. 그녀는 서류를 지훈 쪽으로 밀었다. 서류 위에는 맑고 단아한 인상의 한 여성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지훈은 사진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냉정하게 말했다. 정략 결혼은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사업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만 될 뿐입니다. 특히 이런 배경 없는 여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여성 이서연의 프로필은 너무나 평범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님 평범한 대학, 그리고 현재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가족의 빚을 갚고 있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배경이 아니라 사람을 보거라. 저 아이는 내가 오랫동안 지켜본 아이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연약해 보여도 누구보다 강인한 심지를 가졌지. 내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유일한 사람이다.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도 지훈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그에게 결혼이란 자신의 완벽한 통제하에 있는 세계에 흠집을 내는 행위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한편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서 이서연은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녀는 새벽 신문 배달부터 시작해 카페 아르바이트, 저녁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아버지의 작은 식당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집안의 모든 빚은 24살의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서연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낯선 고급 세단이 골목에 서 있었고 집 안에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변호사가 부모님과 마주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결국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변호사가 내민 것은 차압딱지가 아닌 믿을 수 없는 제안이었다. 은성그룹의 후계자 강지훈과의 결혼.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 경제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전고, 유능하지만 피도 눈물도 없기로 유명한 재벌 3세. 그런 사람이 왜 자신과 같은 평범한 여자와 결혼을 하려 하는가? 이것은 분명 잔인한 사기극일 터였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것은 왕 회장님의 뜻입니다. 결혼은 3년간의 계약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 대가로 대개 모든 부채를 해결해드리고 아버님의 식당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드릴 겁니다. 제안은 너무나 달콤해서 현실감이 없었다. 서연의 아버지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딸을 돈으로 팔라는 거요. 당장 나가시오. 하지만 서연은 아버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뭘 하면 되나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부모님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 자신의 3년을 파는 대가로 가족을 구할 수 있다면 그녀는 기꺼이 악마와도 거래할 수 있었다. 그녀의 삶에는 더 이상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며칠 후 서연은 약속된 장소인 최고급 호텔의 스카이라운지로 향했다. 그녀는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지만 화려한 공간 속에서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잘못 들어온 사람처럼 위축되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나타난 강지훈은 완벽한 수트 차림에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조각상처럼 차가웠고 서연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지훈은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갔다. 시간 낭비는 질색이니 간단히 말하지. 이건 거래다 이서연 씨. 사랑이나 감정 따위는 기대하지 마. 넌 3년 동안 내 아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 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게 될 거야. 할머니를 만족시키는 것, 그게 내 유일한 임무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들었다. 그녀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다. 저도 그런 건 기대하지 않습니다, 강지훈 씨. 저는 제 가족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왔을 뿐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만 정확히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녀의 담담한 반응에 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그녀가 울거나 애원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상외로 단단했다. 지훈은 비서가 내민 결혼 계약서를 그녀의 앞으로 밀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에는 서연이 지켜야 할 조항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갑 강지훈의 허락 없이 개인적인 행동을 금한다. 공식적인 자리를 제외하고 갑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어떠한 스킨십도 요구하지 않는다. 계약기간 종료 후 은성그룹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일절 주장하지 않는다 등. 계약서는 철저히 서연을 인형으로 만드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조항 하나하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모든 문장이 그녀의 인격과 자존심을 짓밟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펜을 들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이서연 세 글자를 쓰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저당 잡히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으며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말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강지훈 씨도 제 가족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한 힘이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눈을 잠시 응시했다. 그 검고 깊은 눈동자 속에서 그는 아주 잠시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곧 그 감정을 지워버렸다. 그녀는 그저 할머니의 고집 때문에 잠시 곁에 두게 된 계약으로 묶인 임시 부속품일 뿐이었다. 그렇게 그들의 원치 않는 계약은 시작되었다. 한 명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완벽한 통제 아래에 있는 일시적인 소동이라 믿었고, 다른 한 명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종이 위에 서명했지만 그 종이 한 장이 앞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얼마나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차가운 거래로 시작된 관계의 서막이 올랐다. 강씨 가문의 웅장한 저택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가 살던 작은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높고 거대한 담벼락과 화려한 저택들이 즐비한 세상이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마치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영화 속 한 장면에 억지로 끼워 넣어진 엑스트라가 된 기분이었다. 차가 마침내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추자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저 문 너머가 앞으로 3년 동안 그녀가 살아야 할 새장이었다. 저택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고 화려했다.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맑아서 그녀의 초라한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집사로 보이는 중년의 여성이 정중하지만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자신을 김집사라고 소개하며 저택의 규칙과 구조에 대해 기계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서연을 향한 노골적인 경계심과 의심이 서려 있었다. 사모님께서는 동관 끝에 있는 방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회장님과 사장님의 공간인 서관에는 허락 없이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김 집사의 말은 사모님이라는 호칭과는 어울리지 않게 차가웠다. 그녀는 서연을 이 집의 안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었다. 다른 사용인들 역시 멀리서 그녀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경멸이 섞여 있었다. 갑자기 나타난 신데렐라를 향한 시선은 결코 곱지 않았다. 서연이 배정받은 방은 그녀가 살던 집 전체보다도 넓었다. 최고급 가구와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것처럼 서늘하고 낯설었다. 창밖으로는 아름답게 가꿔진 정원이 보였지만 그 아름다움조차 그녀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다. 이곳의 모든 것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계약 기간 동안 이곳에 잠시 머무는 이방인에 불과했다. 짐이라고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인 그녀는 텅 빈 방 한가운데에 서서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다. 거대한 식탁의 한쪽 끝에는 강지훈이, 반대쪽 끝에는 서연이 앉았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멀어서 마치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것 같았다. 수많은 음식이 차려졌지만 식탁에는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지훈은 서연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기계처럼 식사를 했다. 그가 내뿜는 차가운 아우라는 식탁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식사가 끝난 후 지훈은 서연을 서재로 불렀다. 그는 어떠한 감정도 담지 않은 목소리로 추가적인 규칙들을 나열했다. 이 집에서는 내 눈에 띄지 않도록 해. 불필요한 행동이나 말은 삼가고, 특히 내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어떤 호기심도 갖지 마. 넌 그저 할머니 앞에서 완벽한 아내인 척 연기만 하면 돼. 그 외의 시간에는 유령처럼 지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서연의 자존심을 베었다. 서효연은 묵묵히 그의 말을 들었다. 반박하거나 변명할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각오했던 일이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지훈은 오히려 약간의 짜증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반항하거나 최소한 불만이라도 터뜨릴 줄 알았지만 그녀는 그저 모든 것을 받아들일 뿐이었다. 감정의 동요조차 없는 그녀의 모습은 그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지만 서연의 일상은 변한 것이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조용히 책을 읽거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저택의 작은 화단을 가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용인들에게 먼저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했고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값비싼 옷이나 보석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방이나 도서관에서 조용히 보냈다. 그녀의 행동은 돈을 보고 시집 온 여자라고 수군거리던 사용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특히 김 집사는 그런 서연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서연이 무언가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서연은 변함없이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어느 날 한 젊은 하녀가 실수로 비싼 찻잔을 깨뜨리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서연은 조용히 다가가 그녀를 위로하고 함께 파편을 치웠다. 그리고는 김 집사에게 자신이 실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집사는 서연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지금까지 모셔왔던 재벌가의 여성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 이후 김 집사의 눈빛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연에게 먼저 따뜻한 차를 건네기도 하고 저택 생활에 대해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서연의 진심이 차가웠던 사람의 마음을 아주 조금씩 녹이고 있었던 것이다. 왕 회장 역시 서연의 모든 것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일부러 서연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연은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왕 회장의 따뜻한 배려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 소박한 꿈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왕 회장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는 보석 같은 아이야. 지금은 비록 흙에 묻혀 있지만 곧 그 빛을 발하게 될 거다. 지훈이 녀석이 지금은 저렇게 차갑게 굴어도 네 진심을 알게 되면 분명 변할 게다. 그러니 너무 상처받지 말고 너 자신을 잃지 말거라.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는 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이 낯선 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편을 만난 것 같았다. 강지훈은 이런 변화를 모르는 척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예상과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다. 그는 그녀가 사치를 부리거나 어떻게든 자신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고 마치 공기처럼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지훈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그는 자꾸만 그녀의 행동에 신경을 쓰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짜증이 났다. 어느 날 밤 지훈은 늦게까지 이어진 업무 때문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물을 마시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다가 그곳에서 조용히 야식을 만들고 있는 서연과 마주쳤다. 그녀는 편안한 파자마 차림에 머리를 대충 묶고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을 때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지훈을 보고 깜짝 놀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모습을 잠시 응시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밀가루를 조금 묻힌 채 순수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은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그는 곧 정신을 차리고 다시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냥 배가 고파서 바로 치우겠습니다. 서연은 허둥지둥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나쳐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그녀의 뒷모습에 머물러 있었다. 예상치 못한 만남, 그리고 예상치 못한 그녀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계약의 일부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마음속 얼어붙었던 호수에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것은 분명했다. 그 작은 파문이 앞으로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오리라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왕 회장의 생신연회가 다가오면서 강씨 저택은 며칠 전부터 분주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이 행사는 은성그룹의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였고 모든 사용인들은 완벽한 준비를 위해 눈콧들 새 없이 바빴다. 서연에게 이 연회는 결혼 후 처음으로 강씨 가문의 며느리로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였기에 그 무게감은 남다르게 다가왔다. 그녀는 낯선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다. 연회 준비를 총괄하는 김 집사는
서연에게 최고급 드레스와 보석들을 가져와 보였다.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것들이었지만 서연은 그저 어색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녀에게 그것들은 아름다운 옷이 아니라 자신을 올가매는 무거운 갑옷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진정으로 고민한 것은 다른 것이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주방을 맴돌며 요리사들의 대화를 엿듣거나 김 집사에게 왕 회장의 식습관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보곤 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왕 회장이 젊은 시절 고생했을 때 즐겨 먹던 소박한 들깨, 수제비를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저택의 최고 요리사들이 몇 번이나 그 맛을 재현하려 했지만 왕 회장은 언제나 그 맛이 아니다 라며 아쉬워했다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식당의 주력 메뉴 중 하나가 바로 그 들깨 수제비였다. 아버지 어깨너머로 배운 솜씨였지만 그녀는 그 맛에 담긴 정성과 따뜻한 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서연은 큰 결심을 하고 주방장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자신이 회장님을 위해 특별히 들깨 수제비를 준비하고 싶다고 정중하게 부탁했다. 자존심 강한 주방장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다. 감히 아마추어가 자신의 신성한 영역을 침범하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였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같이 주방을 찾아가 허드렛 씨를 도우며 진심을 보였고 결국 그녀의 끈기에 감동한 김 집사가 주방장을 설득해 주었다. 연회 당일 저택은 화려한 꽃과 조명으로 장식되어 눈부신 궁전처럼 변했다. 서연은 단아하지만 기품 있는 푸른색 드레스를 입고 어색하게 서 있었다. 강지우는 완벽한 턱시도 차림으로 그녀 곁에 섰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그는 서연에게 형식적인 미소를 유지하라는 차가운 경고만을 남겼을 뿐이었다. 곧이어 수많은 귀빈들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서연은 지훈의 옆에서 로봇처럼 인사를 반복해야 했다. 그때 화려한 차림의 젊은 여성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지훈의 사촌인 강미영이었다. 그녀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 오빠 옆에 있는 이분이 그 소문의 주인공이구나. 생각보다 평범하네. 미영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서연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미영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서연을 자극했다. 듣자 하니 집안이 아주 어렵다고 하던데 이런 곳은 처음이라 모든 게 신기하겠어. 음식은 입에 맞니? 혹시 포크 사용법은 알고? 그녀의 무례한 말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서연은 당혹감에 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미영아, 내 천박한 호기심을 자랑할 자리가 아니다. 손님들 앞에서 가문의 망신을 시킬 셈이냐. 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슬에 미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결코 서연을 편들어준 것이 아니었다. 단지 자신의 완벽한 그림에 흠집을 내려는 미영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이다. 하지만 그의 개입 덕분에 서연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지훈의 단단한 등을 바라보았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예상치 못한 안도감을 느꼈다. 연회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서연이 준비한 특별 요리가 나올 차례가 되었다. 김 집사가 직접 작은 옹기 그릇에 담긴 들깨 수제비를 왕 회장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왕 회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수제비를 바라보았다. 이게 무엇이냐? 김 집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새 사모님께서 회장님의 건강과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밤새 직접 준비하신 것입니다. 왕 회장의 눈빛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서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회장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맛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녀의 눈가에 서서히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 맛이야. 내가 평생 그리워했던 바로 그 맛이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고맙다 아가야. 내게 세상 가장 큰 선물을 주었구나. 연 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값비싼 산의 진미가 아닌 소박한 수제비 한 그릇이 오늘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감탄이 섞인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배경 없는 초라한 여자가 아니었다. 왕 회장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지혜로운 며느리였다. 강미영은 질투심에 얼굴이 일그러졌고 그녀는 다시 한번 빈정거렸다. 어머, 요리 솜씨 하나는 좋으신가 봐요. 하긴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시겠죠. 이번에는 서연이 직접 대답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할 줄 아는 것이 비록 소박한 요리뿐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세상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님께서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니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미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강지훈은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서연이 그저 돈 때문에 결혼한 아무런 능력도 없는 여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얻어냈고 가문의 체면을 세웠으며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를 우아하게 제압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었다. 연회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저택에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서연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때 지훈이 그녀를 불러 세웠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서연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오늘 수고했어.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렸으니 계약 조건은 잘 이행한 셈이군. 그의 말은 여전히 차갑고 사무적이었지만 서연은 그 안에 숨겨진 아주 작은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칭찬이라기보다는 인정에 가까웠다. 그가 처음으로 자신을 계약의 도구가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 봐준 것 같았다.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 짧은 대화가 그들 사이에 흐르던 얼음장 같은 공기를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바꾸어 놓았다. 지훈은 돌아서서 자신의 서재로 향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예상치 못했던 그녀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이 계약 결혼이 자신의 완벽한 통제 밖으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왕 회장의 생신연회가 끝난 후 강씨 저택에는 어색하지만 조용한 평화가 자리 잡았다. 이서연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투명인간이 아니었다. 사용인들은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공손해졌고 김 집사는 이제 그녀를 진심으로 사모님이라 부르며 따랐다. 강지훈 역시 변화를 겪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서연에게 차갑고 무심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녀를 향한 그의 시선에는 이전에는 없던 복잡한 감정이 섞여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서재에서 책을 읽는 그녀의 옆모습이나 정원에서 꽃을 가꾸는 소박한 모습을 훔쳐보곤 했다.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오후 은성그룹 본사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해외 유명 브랜드의 신상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한 여성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녀는 모든 시선을 즐기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곧장 최고층에 있는 강지훈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이름은 윤채경 유명 패션 그룹의 외동딸이자 지훈의 전 여자친구였다. 모두가 당연히 지훈과 결혼할 것이라 믿었던 그와 유일하게 어울리는 여자라고 평가받던 인물이었다. 채경은 비서의 만류도 무시한 채 지훈의 사무실 문을 벌컥 열었다. 지훈 씨, 나 왔어. 서프라이즈.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지훈은 산더미 같은 서류에서 눈을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반가움 대신 차가운 짜증이 스쳐 지나갔다. 누구 허락받고 들어온 거지. 예인은 유학 가면서 공항에 버리고 왔나 보군. 채경은 그의 냉담한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의 책상 맞은편에 앉았다. 여전하네 강지훈은. 그래도 난 그런 모습이 좋더라. 할머님이 억지로 결혼시켰다는 소식 들었어. 시골뜨기 아가씨라던데 소꿉놀이는 할 만해. 힘들면 말해. 내가 언제든지 구해주러 올 테니까. 그녀는 이번 결혼을 그저 왕 회장이 벌인 우스꽝스러운 해프닝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여자로서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있다고 확신했다. 지훈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굳었다. 윤채경, 내 결혼은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 내 아내를 모욕하는 건 용납 못해. 용건 없으면 이만 돌아가 줬으면 좋겠군. 그의 단호한 태도에 채경의 미소가 처음으로 옅어졌다. 그녀는 지훈이 그 이름도 없는 여자를 아내라고 칭하며 감싸는 모습에 불쾌감을 느꼈다. 질투와 분노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반드시 자신의 자리를 되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며칠 후 채경은 예고도 없이 강 씨 저택을 방문했다. 그녀는 마치 자기 집인 양익숙하게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김 집사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2층에서 서연이 내려왔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손님의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정중하게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서연입니다. 채경은 다리를 꼬고 앉아 서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평가가 담겨 있었다. 아, 당신이 그 여자구나. 소문대로 정말 수수하시네. 지훈 씨 취향이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지. 채경은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그녀는 서연이 입고 있는 소박한 홈드레스와 화장기 없는 얼굴을 보며 승리를 확신했다. 이런 여자는 절대 자신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저는 지훈 씨와 오랜 시간을 함께한 윤채경이라고 해요.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테니 미리 인사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녀의 말은 친절한 인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선전포고였다. 서연은 모욕감에 주먹을 꽉 쥐었지만 겉으로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채경 씨. 지훈 씨 손님은 곧 제 손님이기도 하니까요. 차라도 한 잔 대접해 드릴까요? 서연의 침착한 대응은 채경을 더욱 짜증나게 만들었다. 그녀는 서연이 울거나 당황하며 자신의 발밑에 엎드릴 것이라 예상했지만 서연은 예상외로 단단했다. 마치 잔잔한 호수 같아서 돌을 던져도 파문이 일지 않는 듯 했다. 그날 이후 채경의 교묘한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재벌가 며느리들이 모이는 작은 사교 모임에 서연을 초대했다. 서연이 값비싼 명품들 사이에서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기 위해서였다. 아니나 다를까 서연은 그들의 대화 주제인 해외 리조트나 명품 브랜드 신상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외딴 섬처럼 겉돌았다. 채경은 일부러 큰 소리로 물었다. 어머, 서연 씨는 이런 이야기 재미없나 봐. 하긴 살아온 세상이 다르니 그럴 수 있겠지. 모임에 있던 모든 여자들이 서연을 보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채경이 자리에서 일어서다가 마치 실수인 척 들고 있던 레드와인 잔을 서연의 하얀 원피스 위로 쏟았다. 어머나, 미안해서 어떻게 서연 씨,
이 옷 비싼 건 아닐 테니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속상하겠다. 그녀의 말에는 악의가 가득했다. 서연은 차가운 와인이 옷을 적시는 불쾌감보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동정과 조롱의 시선에 더욱 큰 상처를 받았다. 그 순간 모임 장소의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섰다. 그는 원래 참석할 예정이 아니었지만 근처에서 업무를 보다가 우연히 들른 것이었다. 그는 싸늘한 표정으로 엉망이 된 서연의 모습과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채경을 번갈아 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즉시 파악한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서연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지우는 채경을 향해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윤채경, 내 장난이 점점 도를 넘는군. 내 아내에게 사과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다. 채경은 당황하며 변명했다. 지훈 씨, 이건 그냥 실수였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하지만 지훈의 눈은 그녀의 변명을 믿지 않았다. 사과하라고 했다. 그의 단호한 명령에 채경은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마지못해 서연에게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연의 팔을 잡고 모임 장소를 빠져나왔다. 차 안에서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지훈의 재킷에서는 그의 희미한 채취가 느껴졌다. 그 온기가 이상하게도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 녹여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도와주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가문의 체면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계약 조건에 그런 내용이라도 있었던 걸까. 지훈 역시 혼란스럽게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채경의 유치한 행동에 짜증이 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이상의 감정이었다. 와인에 젖은 채 당황하고 상처받은 표정으로 서 있던 서연의 모습을 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다. 그것은 분명한 분노였고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것은 단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침해 반응일 뿐이라고 되뇌었다. 이서연은 자신의 통제에 있는 아내 역할의 일부이며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합리화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채경의 악의적인 행동 앞에서 꿋꿋하게 버티려 애쓰는 서연의 모습 모욕을 당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던 그녀의 눈빛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가 가엾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낯선 감정을 느꼈다. 윤채경의 등장은 그와 서연의 관계를 갈라놓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묶고 있던 차가운 이성의 족쇄를 조금씩 부수기 시작하고 있었다. 윤채경의 소동 이후 강지훈과 이서연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지훈은 의식적으로 서연을 더 피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녀의 생각으로 가득 차는 날이 많아졌다. 계약으로 묶인 관계라는 이성의 목소리와 그녀를 향해 속수무책으로 끌리는 감정 사이에서 그는 혼란을 겪었다. 그런 그의 혼란을 눈치챈 것인지 왕 회장은 그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에 새로 건설 중인 리조트 단지 시찰을 다녀오라는 것이었다. 물론 내 아내와 함께 가야지. 일만 하는 놈에게 꿀 같은 휴식을 주는 셈 치거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은성가 부부의 금실을 보여줄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왕 회장의 말에는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지훈은 이것이 자신들을 엮으려는 할머니의 또 다른 계략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 결국 그는 마지못해 서연과의 2박 3일 제주도 출장을 받아들여야 했다. 서연에게 제주도 여행은 당혹스러움 그 자체였다. 그녀는 결혼 후 처음으로 지훈과 단둘이
그것도 집이 아닌 낯선 곳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했다. 이것 역시 계약의 일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의 곁에서 아내 역할을 연기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 제주도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지우는 창밖을 보며 복잡한 사업 구상에 몰두하는 척했고 서연은 손에 든 책에 시선을 고정한 채 글자 하나 제대로 읽지 못했다. 넓고 편안한 좌석이었지만 두 사람은 보이지 않는 가시에 찔린 듯 불편하기만 했다. 그 어색한 침묵은 제주 공항에 도착해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에 들어서는 순간 절정에 달했다. 방은 단 하나였다. 거실을 사이에 두고 침실이 나뉘어 있기는 했지만 명백히 한 공간이었다. 지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이 또한 할머니의 수작임이 분명했다. 그는 당장 방을 바꾸려 했지만 호텔 측에서는 만실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서연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거실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녀는 차라리 자신이 복도에서 밤을 새우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었다. 그는 서연을 향해 쏘아붙였다. 오해하지 마. 이건 할머니의 장난일 뿐이니까. 넌 저쪽 방을 써. 내 눈에 띄는 일 없도록 하고. 그는 서연에게 어떤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자신의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서연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 다음날 지우는 아침 일찍부터 리조트 건설 현장 시찰과 파트너사 미팅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서연은 계약에 따라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지훈이 일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그는 냉철한 카리스마와 완벽한 논리로 현장을 지휘하고 까다로운 파트너사 대표들을 능숙하게 설득했다. 그 모습은 저택에서 보던 차가운 남자와는 또 다른 프로페셔널하고 매력적인 모습이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훈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하고 그가 간간히 이마를 짚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물이라도 마시라고 권했지만 그는 귀찮다는 듯 손을 저으며 그녀를 무시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멀리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지켜볼 뿐이었다. 결국 문제는 그날 밤에 터졌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지우는 소파에 쓰러지듯 몸을 기댔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ገብ쳐 결국 몸살이 나고 만 것이다. 서연은 깜짝 놀라 그에게 달려갔다. 그의 이마에 손을 대자 펄펄 끓는 열기에 그녀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녀는 허둥지둥 호텔 의무실에 연락했지만 의사는 왕진을 올 수 없으니 환자를 데리고 직접 와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지우는 열에 들떠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서연은 그를 혼자 둘 수 없었다. 그녀는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룸서비스에 연락해 얼음과 깨끗한 수건을 부탁하고 주방에는 흰쌀로 맑은 죽을 끓여달라고 특별히 주문했다. 그리고는 젖은 수건으로 지훈의 이마와 목을 정성껏 닦아주기 시작했다. 그의 뜨거운 열기가 수건을 통해 그녀의 손으로 전해졌다. 지훈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간호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릴 적 아팠을 때 어머니가 해주셨던 것처럼 부드럽고 다정한 손길이었다. 그는 힘겹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들어온 것은 서연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걱정이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은은한 스탠드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하고 따뜻해 보였다. 괜찮으세요? 열이 너무 높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잠겨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늘 완벽하고 강하기만 했던 자신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그녀에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그녀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돌보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믿기지 않았다. 잠시 후 룸서비스로 죽이 도착했다. 서연은 지훈의 상체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고 베개를 받쳐주었다. 그리고는 뜨거운 죽을 후후 불어가며 한 숟가락씩 그의 입에 넣어주었다. 지훈은 처음에는 거부하려 했지만 아무것도 먹지 못해 텅 빈 위장과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입을 열었다.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서연은 밤새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뜬 눈으로 그의 열을 체크하고 수건을 갈아주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지훈의 열은 간신히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서연은 그의 고른 숨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훨씬 개운한 몸으로 눈을 떴다. 밤새 알았던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는 몸을 일으키다가 소파에서 불편하게 잠들어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얇은 담요 하나를 덮고 있었다. 밤새 자신을 간호하느라 한숨도 자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잠든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화장기 없는 순수한 얼굴, 긴 속눈썹, 그리고 약간 벌어진 입술. 그녀는 그가 알던 그 어떤 여자와도 달랐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보면 볼수록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이상한 매력이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겨주었다. 그 순간 서연이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너무나 가까운 거리였다. 서연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고 지훈은 당황하며 급히 손을 거두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서연이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지훈은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다. 괜찮아. 덕분에라는 그가 평생 누구에게도 해보지 않았을 법한 말이 그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왔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남은 자유시간을 해변에서 보냈다. 일정을 모두 취소한 덕분에 생긴 예기치 않은 여유였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백사장을 걸었다.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편안하고 따뜻한 침묵이었다. 지훈은 문득 깨달았다. 그는 이 계약 안에의 존재에 그녀의 따뜻함과 진심에 속수무책으로 길들여지고 있었다. 이것은 중독이었다. 벗어나려 할수록 더욱 깊이 빠져드는 달콤하고 위험한 중독.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강씨 저택의 공기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강지훈과 이서연 사이에 흐르던 얼음장 같은 냉기는 눈에 띄게 옅어졌다. 지훈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서연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는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그는 식탁에서 더 이상 서연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았고 가끔 그녀가 책을 읽고 있으면 무심한 척하면서도 따뜻한 차를 가져다 놓으라고 김 집사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그 작은 변화는 서연에게는 거대한 파도처럼 느껴졌다. 서연 역시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지훈의 눈치를 보며 숨지 않았다. 아침이면 정성껏 만든 건강 주스를 그의 서재 앞에 조용히 놓아두었고 그가 늦게 귀가하는 날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간단한 야식을 준비해두곤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그들의 조용한 행동은 수많은 단어보다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서툰 춤을 추는 두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서로의 영역을 탐색하며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위태로운 평화를 지켜보는 한 사람, 윤채경의 마음속에서는 시커먼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훈이 미묘하게 변했다는 소문, 그리고 저택의 사용인들이 이서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는 그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자신이 평생을 노력해도 얻지 못했던 지훈의 부드러운 시선을 저 보잘것없는 여자가 단 며칠 만에 차지했다는 사실을 그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증오는 칼날이 되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채경은 더 이상 유치한 괴롭힘으로는 이서연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에게는 더 강력하고 더 치명적인 무기가 필요했다. 그녀는 은성그룹의 오랜 라이벌이자 최근 드림시티 프로젝트 입찰에서 지훈에게 처참하게 패배한 태아건설의 최 회장을 찾아갔다. 최 회장은 야심만만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로 지훈에게 당한 굴욕을 되갚을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최 회장의 비밀스러운 아지트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에서 같은 종류의 욕망과 증오를 읽었다. 채경은 우아하게 와인잔을 돌리며 본론을 꺼냈다. 회장님, 강지훈을 무너뜨리고 싶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을 합치는 게 어떨까요? 제가 회장님께는 드림시티 프로젝트를, 저에게는 강지훈을 선물해 드릴 수 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매혹적이었지만 뱀의 혀처럼 차가웠다. 최 회장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며 물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지? 당신은 강지훈의 여자였잖소. 채경은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과거형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한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 아니겠어요. 저는 강지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의 약점까지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지금 그의 곁에 있는 보잘것없는 아내 이서연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의 추악한 공모가 시작되었다. 그들의 계획은 이중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은성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기밀 정보를 언론에 유출하여 프로젝트 자체를 좌초시키고 회사의 주가를 폭락시킨다. 둘째, 그 정보 유출의 주범으로 이서연을 지목하여 그녀를 산업 스파이로 만드는 것이었다. 사랑과 신뢰가 싹트기 시작한 지훈의 마음을 배신감으로 갈기갈기 찢어놓고 사회적으로는 제기도 불가능하게 매장시키는 잔인한 계획이었다. 계획은 치밀하게 실행되었다. 최 회장은 은성그룹 내부에 심어둔 스파이를 통해 드림시티의 설계 도면과 입찰 가격 정보 등 1급 기밀 자료를 빼돌렸다. 동시에 채경은 서연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증거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람을 시켜 서연의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오래된 휴면 계좌에 거액의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했다. 마치 태아건설로부터 프로젝트 정보를 넘긴 대가를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완벽한 자금 세탁이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한 경제 전문지가 은성그룹의 드림시티 프로젝트 기밀 정보 유출 사건을 한면 톱기사로 대서특필한 것이다. 기사에는 빼돌려진 설계 도면의 일부와 정확한 입찰 가격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은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지훈은 평생 처음 겪는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지훈은 즉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내부 감사팀을 소집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추적하며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고 사무실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반드시 내부의 배신자를 찾아내어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해야만 했다. 서여연은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지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그저 그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따뜻한 식사와 차를 준비하고 그의 서재가 너무 추워지지 않도록 온도를 조절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녀는 멀리서나마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사건이 터진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지훈은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하나의 서류 봉투를 받았다. 봉투 안에는 내부 고발이라는 제목과 함께 몇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태아건설의 자금이 서연의 아버지 계좌로 흘러들어간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은행 거래 명세서, 사본과 두 사람이 비밀리에 접선한 것처럼 교묘하게 조작된 합성사진 몇 장이었다.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이서연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지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이성적으로는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가난한 집안 환경, 거액의 돈,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배경 없는 여자가 결국 돈 때문에 자신을 배신했다는 시나리오는 너무나 그럴듯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차가운 이성이 속삭였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나. 감정 따위는 결국 배신으로 돌아올 뿐이라고. 하지만 그의 가슴은 이성을 거부하며 미친 듯이 요동쳤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왕 회장님을 위해 서툰 솜씨로 수제비를 빚던 모습, 모욕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자신을 변호하던 당당한 모습, 그리고 제주도의 그 밤 아픈 자신을 밤새 간호해주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눈빛. 그 모든 기억들이 조작된 서류 조각들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녀가 그럴 리가 없었다. 그럴 리가 없다고 그의 온몸이 소리치고 있었다. 지훈은 서류를 책상 위로 집어 던졌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서재 안을 서성였다. 완벽하게 통제되던 그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차가운 증거가, 다른 한쪽에서는 그녀를 향한 믿음이 그의 영혼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며 찢어 놓으려 했다. 그는 누구를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계약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자신의 마음 깊숙이 들어와 버린 여자. 그녀를 향한 믿음은 어리석은 감정의 착각일 뿐인가? 아니면 거대한 음모 속에서 그녀를 구할 유일한 동아줄인가? 그는 창가에 서서 어둠이 내린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서연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그 불빛을 보는 순간 그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보고 직접 물어야 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신랏 같은 희망이 뒤섞인 채 그는 서연의 방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거대한 폭풍이 마침내 강씨 저택을 덮치기 직전이었다. 강지훈이 서연의 방문을 열었을 때 그는 마치 지옥에서 막 걸어나온 사신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그녀의 운명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거짓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늦은 시간까지 잠 못 들고 그의 서재 쪽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다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선 그의 살기 어린 모습에 숨을 멈췄다. 그의 눈빛은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와 깊은 배신감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류들을 그녀 앞에 작은 테이블 위로 집어 던졌다. 종이들이 어지럽게 흩어지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중 하나가 그녀의 발치에 멈춰 섰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서연은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게 다 뭐예요,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감에 가늘게 떨렸다. 설명해봐.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내 아버님 통장으로 들어온 이 거액의 돈은 뭐지? 태하건설 초회 회장과 찍힌 이 사진들은 또 뭐고 네가 우리 회사 기밀을 팔아넘긴 대가인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산업 스파이, 배신자. 그가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에 서연은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주워들었다. 생전 처음 보는 계좌 조작된 것이 분명한 사진들. 모든 것이 낯설고 끔찍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맹세해요, 지훈 씨. 저는 절대로 당신을 배신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의 애원은 절박했지만 완벽하게 짜인 증거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들렸다. 지훈은 차갑게 비웃었다. 그의 이성은 이미 그녀를 유죄라고 판결 내린 뒤였다. 배신 우리 사이에 그런 단어를 쓸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하나. 처음부터 돈 때문에 시작한 계약 결혼이었어. 더 큰 돈 앞에서 마음이 변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겠지. 내가 잠시 잊고 있었군. 네가 어떤 환경에서 자란 여자인지를. 그의 잔인한 말은 서연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녀가 지켜온 모든 진심이 한순간의 더러운 위선으로 매도당했다. 그 순간 서연은 울음을 그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깊은 슬픔과 절망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지금 어떤 말을 해도 그는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이미 파렴치한 배신자가 되어 있었다. 네, 맞아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까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당신은 단 한순간도 저를 믿어준 적이 없었군요. 그녀의 체념 섞인 목소리가 지훈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의 이성은 계속해서 소리쳤다. 속지 마. 저건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고도의 연기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심장은 다르게 반응하고 있었다. 눈물이 마른 채 공허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에서 그는 어떤 악이나 거짓도 읽을 수 없었다. 그저 깊은 상처를 입은 한 연약한 영혼의 절규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제주도의 밤 그의 곁을 지키던 그녀의 따뜻한 눈빛이 떠올랐다. 그 눈빛마저 연기였다고는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강씨 저택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였다. 서연이 산업 스파이라는 끔찍한 소문은 이미 사용인들 사이에 모두 퍼져나간 뒤였다.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벌레 보듯 피하거나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서연은 자신의 방에 갇힌 채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했다. 그녀는 완벽한 고립감과 절망감 속에서 서서히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왕 회장 역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당장 지훈을 자신의 처소로 불렀다. 지훈아, 이게 다 어찌 된 일이냐? 서연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고 믿는 것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회장님. 제 감정 때문에 회사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증거라. 사람이 만든 증거만큼 믿을 수 없는 것도 없지. 내 눈은 틀리지 않는다. 그 아이는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니야.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거라, 지훈아. 차가운 머리가 아니라 내 심장이 믿는 것을 따르란 말이다. 할머니의 말은 혼란스러웠던 지훈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평생을 이성과 논리만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심장은 이성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혀
밤을 새웠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증거 서류들과 서연과 함께했던 짧은 순간들을 번갈아 떠올렸다. 들깨 수제비를 만들던 그녀의 정성스러운 손길, 자신을 향해 쏘아붙이던 강미영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던 당당한 와인에 젖은 채 상처받았던 슬픈 눈, 그리고 아픈 자신을 위해 밤새 곁을 지켜주던 헌신적인 모습. 그 모든 기억의 조각들이 서류 위에 잉크 자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되어 그의 마음을 두드렸다. 그는 깨달았다. 만약 그녀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설령 그녀가 정말 자신을 배신했다 하더라도 그는 이 진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익명의 제보와 조작된 증거 뒤에 숨어 그녀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위험한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은성그룹의 운명이 아닌 자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거는 도박이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지우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는 서연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창가에 웅크리고 앉아뜬 눈으로 밤을 새운 그녀의 지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인기척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더 이상 눈물은 없었다. 오직 깊은 절망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지우는 그녀에게 다가가 섰다. 그는 미안하다거나 너를 믿는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이전처럼 차갑고 명령조의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내가 허락할 때까지 이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마. 누구와도 연락하거나 만나서도 안 돼. 알겠나? 그의 말은 감금 명령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이전의 날카로운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 목소리에는 오히려 그녀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호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의도를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아주 작은 변화를 읽었다. 그것은 더 이상 배신자를 향한 경멸이 아니었다. 혼란과 고뇌, 그리고 신락 같은 무언가였다.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방을 나간 후 지우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은성그룹 보안팀장이자 자신의 가장 충직한 부하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태하건설 최 회장과 윤채경, 그리고 내게 들어온 익명의 제보까지. 관련된 모든 것들의 뒷조사를 시작해. 공식적인 기록은 남기지 마. 이건 내 개인적인 명령이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선택을 내렸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증거가 아닌 사람을 믿기로 한 그의 첫 번째 도박이었다. 강지훈의 선전포고, 이후 은성그룹은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언론은 연일 기밀 유출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그룹의 도덕성과 보안 체계를 맹렬히 비난했고 주간은 곤두박질 쳤다. 이사회는 당장 범인을 색출하고 책임을 지라며 지훈을 압박했다. 모든 화살은 보이지 않는 용의자 이서연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외부의 압력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했다. 그의 사무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거대한 작전 상황실로 변했다. 그의 가장 충직한 부하인 정 팀장이 이끄는 보안팀은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태하건설 초회 회장과 윤채경의 모든 과거와 현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수십 년치의 통화기록, 금융거래 내역, 개인적인 이메일까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방대한 정보들이 지훈의 책상 위로 쏟아졌다. 그러나 상대는 너무나 교활하고 치밀했다. 두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나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훈은 초조해졌다. 그는 서연을 믿기로 결심했지만 믿음만으로는 회사를 구할 수 없었다. 그에게는 이 모든 음모를 뒤집을 수 있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다.
그는 며칠 밤을 새우며 산더미 같은 자료들을 검토하다가 문득 모든 의심의 시작점이 되었던 조작된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다. 전문적인 분석 결과 사진 자체는 너무나 정교하게 합성되어 기술적으로는 흠을 잡을 곳이 없었다. 그는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기술이 아닌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허점. 그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이 갇혀있는 방으로 향했다. 며칠 만에 마주한 그녀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차분해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절망에 빠져 울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이 부당한 상황에 맞서 싸우려는 조용한 투지가 느껴졌다. 지우는 아무런 서론 없이 사진을 그녀 앞에 내밀었다. 그는 그녀를 신문하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이 사진에 대해 내가 모르는 사실이 있나,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어. 이상한 점은 없나? 그의 질문에 서연은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사진 속 아버지의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옷차림 표정 배경이 된 낯선 카페의 모습까지. 한참 동안 사진을 보던 서연의 눈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다.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 날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진의 우측 하단에 찍힌 날짜를 가리켰다. 이날 아버지는 여기에 계실 수 없었어요. 절대로요.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하지? 그는 다그쳐 물었다. 서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날은 아버지의 정기검진일이었어요. 심장이 좋지 않으셔서 매달 3번째 주 수요일 오전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제가 매번 달력에 표시해두고 따라 나섰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해요. 이 사진이 찍혔다는 시간에 아버지는 저와 함께 병원 진료실에 계셨어요. 그것은 완벽한 알리바이였다. 해커나 스파이는 만들어낼 수 없는 오직 딸만이 알 수 있는 진실의 조각이었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윤채경과 최 회장은 서연의 가난한 집안 환경을 이용해 돈으로 매수했다는 시나리오를 만들었지만 정작 그녀의 가족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의 오만함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 치명적인 실수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지훈은 즉시 정 팀장에게 서연의 아버지가 다녔던 병원의 그날 진료 기록과 CCTV 영상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결정적인 무기를 손에 쥔 지훈은 이제 방역을 위한 무대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드림시티 프로젝트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선포했다. 그의 폭탄 선언에 이사들은 경악했다. 지금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훈의 태도는 단호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며 이사들을 설득했다. 기자회견 소식은 즉시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고 재계의 모든 시선이 은성그룹으로 쏠렸다. 최 회장과 윤채경은 축배를 들었다. 그들은 강지훈이 마침내 무릎을 꿇고 자신의 아내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것은 그들이 꿈꿔왔던 가장 완벽한 승리의 시나리오였다. 그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보기 위해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내기로 했다. 기자회견 당일 은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장내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강지훈이 굳은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다. 그의 뒤로는 그룹의 주요 임원들이 침통한 얼굴로 서 있었다. 기자석 한편에는 최 회장과 윤채경이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지훈은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장내를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먼저 이번 드림시티 프로젝트 기밀 유출 사건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들께 은성그룹을 대표하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사과의 장례는 더욱 술렁였다.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내부 감사 결과 이번 사건은 외부 세력과 결탁한 내부제에 의해 저질러진 비극임이 밝혀졌습니다. 저희는 해당자를 오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윤채경은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강지훈의 입에서 이서연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완벽한 끝이었다. 기자들은 일제히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내부자가 누구입니까? 강지훈 사장의 부인이라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그때 지훈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단상 위에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다. 범인을 공개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한 가지 흥미로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서연의 아버지가 최 회장과 만나는 모습이 담긴 조작된 사진이 떠올랐다. 그리고 곧이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병원 CCTV에 찍힌 서연과 그녀의 아버지가 진료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영상이 재생되었다. 완벽한 알리바이가 만천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 회장과 윤채경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경악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한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명백한 거짓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이런 짓을 벌였을까요? 그의 시선이 정확하게 최 회장과 윤채경을 향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저희 보안팀은 이번 사건의 제보자로 위장하여 범인들과 접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자신들의 입으로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스크린이 다시 바뀌고 최 회장의 비밀 아지트에서 촬영된 몰래카메라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서 최 회장과 윤채경은 서로 축배를 들며 어떻게 기밀을 빼돌리고 이서연에게 누명을 씌웠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모든 카메라와 마이크가 경악으로 굳어버린 최 회장과 윤채경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이 파놓은 함정의 스스로가 빠져버린 것이다. 지훈은 이 모든 혼란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해했다. 은성그룹은 오늘 태아건설 최 회장과 윤채경 씨를 산업 스파이 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고소합니다. 강지훈의 전략적인 반격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기자회견장은 문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스크린에 재생된 영상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잠시 동안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 됐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깬 것은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는 소리였다. 모든 렌즈는 이제 단 두 사람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굳어버린 최 회장과 윤채경을 향하고 있었다. 그들의 오만하고 여유롭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당혹감과 공포만이 남아있었다. 초회 회장님, 영상의 내용이 사실입니까? 윤채경 씨, 정말 강 사장의 부인에게 누명을 씌운 겁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지만 두 사람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도망칠 곳을 찾을 뿐이었다. 경호원들이 급하게 그들을 둘러쌌지만 성난 기자들의 물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들이 꿈꿨던 가장 완벽한 승리의 무대는 이제 그들을 영원히 매장시킬 가장 끔찍한 처형대가 되어버렸다. 강지훈은 이 모든 혼란을 단상 위에서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은 거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 고요함과 같았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해야 할 더 중요한 싸움에 대한 무게감이 동시에 그를 짓눌렀다.
그의 시선은 어느새 기자회견장 문 밖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단상에서 내려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혼란의 현장을 빠져나왔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지훈과 서연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기자회견의 모든 상황은 실시간으로 저택에 있는 서연에게도 전달되었다. 그녀는 TV 화면을 통해 자신의 결백이 증명되고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던 이들의 추악한 음모가 만천에 드러나는 것을 모두 지켜보았다. 기쁨보다는 허탈함이 안도감보다는 깊은 슬픔이 먼저 밀려왔다.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폐허 위를 헤매고 있었다. 지훈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는 힐끗 옆자리에 서연을 보았다. 그녀의 옆모습은 평소보다 더 창백하고 연약해 보였다. 그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나 가볍고 고맙다는 말은 너무나 이기적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다. 그는 그녀의 인생을 자신의 전쟁터로 끌어들였고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그녀를 향하도록 방치했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지훈은 서연의 팔을 잡고 자신의 서재로 이끌었다. 이곳은 그들의 계약이 시작된 곳이자 그가 그녀를 의심하고 상처를 주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그는 이곳에서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만 했다. 그는 문을 닫고 마침내 서연과 마주 섰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아직 그를 온전히 마주 볼 용기가 없었다. 미안하다. 지훈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진심 어린 사과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가 널 의심했어. 증거라는 허울 뒤에 숨어서 내 눈앞의 진실을 보지 못했어. 내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널 얼마나 아프게 했을지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는 평생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말을 힘겹게 내뱉었다. 서연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애써 참아왔던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저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당신이 저를 믿지 않았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돈 때문에 당신을 배신할 여자라고 당신은 처음부터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함께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아픔이 담긴 말들을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래, 맞아. 나는 사랑도 사람도 믿지 않았어. 모든 것을 계산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 넌 내 완벽한 계획에 끼어든 불청객이었고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어. 그는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고통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없는 이 집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 네가 끓여주던 수제비 정원을 가꾸던 네 뒷모습 책을 읽던 조용한 얼굴. 어느새 내 세상은 온통 너로 가득 차 있었어. 널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회사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공포를 느꼈다. 이서연, 이건 중독이야.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끔찍한 중독. 난 너한테 중독됐어. 그의 거칠고 서툰 고백이 서연의 심장에 거대한 파문처럼 번져나갔다. 사랑한다는 달콤한 말보다 너에게 중독됐다는 그의 투박한 진심이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는 자신을 지배하던 차가운 이성의 껍질을 깨고 가장 솔직하고 연약한 속내를 그녀에게 전부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그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그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이었다. 지훈은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이 계약 이제 끝내자. 그의 말에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가 이별을 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그녀의 모든 예상을 뒤엎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계약으로 묶인 가짜 부부가 아니라 세상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진짜 부부로. 내 곁에 있어주겠어, 서연아. 내 인생의 유일한 변수이자 유일한 해답이 되어주겠어.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아픔과 슬픔이 봄눈처럼 녹아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와락 안겼다. 그녀의 작은 몸이 그의 단단한 가슴에 폭 안겼다. 지우는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다. 마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물을 되찾은 사람처럼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말없이 서로를 위로했다. 지우는 서연의 얼굴을 두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쥐고 그녀의 젖은 눈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닿았다. 그것은 계약도 의무도 아닌 오직 사랑으로 가득 찬 첫 키스였다. 차가운 거래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관계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서재의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며 길고 길었던 어둠의 끝을 알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6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은성그룹의 스캔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쓰이고 있었다. 태아건설은 몰락했고 최 회장과 윤채경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다. 강지훈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견고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고 은성그룹의 주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치솟았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더 단단한 땅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강씨 저택에서 일어났다. 아침 햇살이 커다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부부의 침실 강지훈은 자신보다 먼저 잠에서 깨어나는 습관이 생겼다. 그는 팔베개를 하고 잠든 서연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고요한 숨소리, 긴 속눈썹에 작은 떨림 햇살을 받아 투명하게 빛나는 피부.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평온이자 안식이었다. 그는 이제 그녀 없는 아침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다. 그의 부드러운 손길에 서연이 나비처럼 속눈썹을 파르르 떨며 눈을 떴다. 잠이 덜 깬 흐릿한 눈으로 지훈을 발견한 그녀의 입가에 맑은 미소가 번졌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침 이슬처럼 청가했다. 좋은 아침. 지훈은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냉기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따스함만이 가득했다. 이제 그들의 아침 식탁에는 더 이상 무거운 침묵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그날의 일정이나 소소한 일상에 대한 다정한 대화가 오갔다. 서연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은성그룹이 설립한 사회공헌재단의 이사직을 맡아 자신만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오늘 재단에서 후원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첫 공연이 있어요. 당신도 와서 아이들 격려해주면 좋을 텐데. 서연이 간 내린 커피를 그의 잔에 따라주며 말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미소 지었다. 당연히 가야지. 당신이 하는 일인데 오늘 저녁 미팅은 정 팀장에게 맡기고 일찍 가도록 할게. 그는 이제 일을 이유로 그녀와의 약속을 미루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최우선 순위가 되어 있었다. 서연의 가족에게도 행복이 찾아왔다. 그녀의 아버지는 지훈의 도움으로 예전 식당보다 훨씬 더 크고 깨끗한 가게를 열었다. 정직한 재료와 변함없는 손맛으로 식당은 금세 동네 명물로 자리 잡았고, 더 이상 빚 걱정 없이 웃음을 되찾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것은 서연에게 큰 기쁨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없었고, 지훈은 그녀가 가족들과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언제나 배려해 주었다. 어느 주말 오후 두 사람은 왕 회장의 부름을 받고 본가로 향했다. 예전에는 숨막히는 공간이었던 그곳은 이제 따뜻하고 편안한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왕 회장은 몰라보게 부드러워진 손자와 자신감과 기품으로 가득 찬 손주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말했다. 내 평생 한 일 중에 너희 둘을 맺어준 것이 가장 잘한 일인 것 같구나. 서연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고, 지훈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님의 희한 덕분입니다.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얼음 속에서 혼자 살아갔을 겁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왕 회장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지훈이 저놈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준 것은 바로 너다, 아가야. 내 따뜻한 진심이 우리 가문을 구한 게야. 정말 고맙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지난날의 아픔을 이겨낸 사람들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깊은 유대감과 감사가 흐르고 있었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저녁 식사 후 정원을 함께 산책했다. 은은한 달빛이 하얗게 핀 장미꽃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지훈은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서연은 그의 가슴에 편안하게 머리를 기댔다. 그녀는 문득 생각에 잠긴 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훈 씨,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처음 만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이 없었다면 지금쯤 우린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지훈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깊고 다정했다. 아마 나는 여전히 차가운 사무실에서 일에만 미쳐 살고 있었겠지. 세상에 너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줄도 모른 채.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 그는 고개를 저으며 진심으로 말했다. 우리의 시작은 비록 잘못되었을지 몰라도 그 시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야. 나는 우리의 모든 순간을 후회하지 않아.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을 사랑해, 서연아.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그의 목을 끌어안으며 그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세상에 오직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깊은 키스를 나누었다. 한참 후 서연이 그의 품에서 속삭이듯 말했다. 사실 요즘 몸이 조금 이상해요. 자꾸 피곤하고 좋아하던 음식 냄새도 역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그녀의 말에 지훈의 몸이 순간 굳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이 놀라움과 기쁨으로 크게 뜨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아, 혹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끄덕임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환호성을 참지 못하고 그녀를 번쩍 들어 올려 품에 안고 빙글빙글 돌았다. 그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고요한 정원 가득 울려 퍼졌다. 차가운 계약으로 묶였던 두 사람. 서로를 불신하고 상처 주었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 위로 새로운 생명의 축복이 따스한 달빛처럼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